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코로나로 개학을 미뤘던 학교들이 고3, 중3부터 개학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다 보니 개학날의 풍경이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래도 교육계 안팎의 우려와는 달리 혼란은 없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라인 개학 첫날, 새로운 담임 선생님과 반 친구들을 교실이 아닌 화면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야, 허강 안녕. 네, 안녕. 들리나? 교문 앞에서 등교를 감독했던 선생님들은 이제 전화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 들을 준비가 됐는지 확인합니다. 방금 일어났어? 방금 로그인했어? 그래 들어와 있네. 시간 맞춰서 잘 듣고.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광주 전남 지역 950여 개 학교, 고3과 중3 학생 6만여 명이 온라인 개학을 맞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온라인 수업이 어색했지만 학생들은 금세 적응했습니다. 그래도 친구의 얼굴을 직접 못 보는 아쉬움은 달랠 수 없습니다. 고3이고 하는데 친구들도 좀 보고 싶고 그런데 그게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친구들과 연락도 하고 있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 불편과 혼란이 예상됐지만 다행히 서버가 폭주해 사이트가 멈추는 등의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접속에 안 되거나 불량한 점은 없었고요. 담임선생님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접속이 안 될 경우에, 로그인이 안 될 경우에 확인을 하고 계셔서 중3과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온라인 개학은 2주 뒤까지 전 학년들의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자기기가 여전히 부족하거나 집에서 학생들을 지켜봐줄 어른이 없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불편해했고 또 학교는 나가지 않으면서 학원에는 나가 수업을 듣는 모순적인 세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했습니다. 불안하긴 한데 이렇게라도 안 하면은 또 입시에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고3 학원 나와 있는 사람들 다 코로나가 무섭기보다는 입시가 더 무서울 거라. 코로나 사태가 어서 끝나 직접 만나 소통하고 배우는 예전의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기를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 모두 한 마음으로 바란 개학 첫날이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시외버스 업계는 고사 직전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버스 운송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도로 위를 달려야 할 시외버스들이 줄지어 멈춰서 있습니다. 운행 중단에 들어간 버스는 130여 대. 하루 평균 1,100여 회에 달하던 뉴스케어의 버스 운행 횟수도 40%가량 줄어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광주에서 해남과 땅끝까지 운행하던 이 버스도 승객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한 달 동안 멈춰서 있어야 합니다. 버스 업계는 삭감하고 전체 직원 40%가 무급 휴직에 들어가는 등 자구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급여가 삭감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지금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길어지면은 저희들도 생계가 막막하고요. 하지만 매출이 60% 이상 급감하는 상황이 석 달 넘게 이어지면서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선 버스의 운행을 전면 중단할 수 없고 방역 활동을 위해서도 필수 인력은 유지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고강도 자구책을 시행하면서도 노선을 유지 운행하고 있지만 더 이상의 적자 운행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이 없다면 시외버스 운송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버스 한 대가 만약에 하루를 운행하면은 연료대하고 기사 임금만 해서 약 5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한 돈이 10만 원도 못 버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 된다. 코로나19의 터널 속에 갇혀버린 시외버스. 서민들의 발이 멈춰서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도록 지원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대규모 건설 현장 곳곳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잇따라 충돌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커지면서 폭행 사건으로까지 이어졌는데 왜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는지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광주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앞입니다. 붉은색 머리띠를 한 남성들과 한 무리의 남성들이 욕설을 하며 서로를 자극하고 경찰이 이들을 뜯어 말립니다.
이들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서로 다른 노총 소속의 건설 노동자들입니다. 지난해부터 대규모 공사 현장 곳곳에서 빚어진 노동조합 간의 갈등은 결국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싸우는 데는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우선 한국노총은 민주노총 때문에 광주와 전남 지역의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일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노총이 건설사를 압박해 다른 조합의 고용을 막고 있다며 노조원 수에 비례해 일감을 나눠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아니면 현장에서 근로를 할 수 없다고 건설사를 압박을 하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현재 지금 계속 노노 갈등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노총 조합원을 고용할 시에는 타 현장 건설 현장을 멈추겠다. 민주노총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다른 지역 출신의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광주에서 일을 하게 되면 지역민들이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건설사의 의견을 전했을 뿐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6일 발생한 폭행 사건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평균적으로 일자리가 광주보다 많단 말입니다. 평균적으로 딱 보면은 자기 지역에서 갖고 일해라. 왜 남의 것까지 와서 뺏으려 하냐 이런 입장인 거죠. 노노 갈등에 난처해진 쪽은 공사 기간을 맞춰야 하는 건설사들입니다. 타워크레인 같은 경우는 집회해버리면 타워가 멈춰버리면은 일을 못 하잖아요. 전에 따라 공정이 그 공기가 연장되고 공기 연장에 따라서 이제 그 공사 비용이 발생하고. 충분하지 않은 일감에 시작된 일자리 다툼이 양 노조의 첨예한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공사 중단과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한 건설 업계의 피해가 시민들에게까지 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이리 오너라 정책을 보자 꼼꼼하게 따져라 올바른 공약 투표뿐이여라 내 삶을 바꾸는 정책 투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21대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진행되는데요. 송정근 기자가 사전투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사전투표는 코로나19 때문에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신분증 준비와 함께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투표소를 와야 하고요. 도착해선 발열 체크와 함께 손 소독제로 손을 꼼꼼하게 소독한 후 일회용 비닐 장갑을 낀 채로 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 투표소 안과 밖에서는 다른 유권자와의 거리를 1m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야외에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투표소는 광주 전남 392곳에 마련돼 있고 유권자라면 별도 신고 없이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를 한 사전투표소가 주소지로 등록돼 있는 곳이 아니라면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서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투표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고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투표를 앞두고 선관위와 자치단체는 모의 투표를 통해 인터넷 접속 여부와 유권자들의 동선 등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장비 설치를 하고 단말기랑 발급기랑 그 투표용지 나오는 거 잘 나오나 확인하고 통신망 점검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에는 코로나19로 시설과 자택에 격리된 사람이 830여 명가량 되는데 이들을 위한 특별 사전투표소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선관위는 선거 당일 이들의 자가격리를 임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 협약을 파기하면서 노사상생이라는 대원 측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계가 하루빨리 돌아와서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이후 7달 만에 열린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이 일찌감치 불참을 선언한 터라 노동계 위원 5명이 빠진 채 1시간 반 동안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회의를 마친 위원들은 결의문을 통해서 노사 상생의 혁신적인 일자리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노동계가 다시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견이 있다면 공식 협의 기구인 노사민정협의회 틀 속에서 치열한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다. 노사민정협의회는 현대차와 체결했던 투자협약서와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공개하고 노동계의 상생 요구가 광주 글로벌 모터스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시는 곧바로 투자협약서 등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오늘 이 투자협약서 발표가 앞으로 그 주식회사 글로벌 모터스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강규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2대 주주인 현대자동차에는 완성차 부품과 자재 조달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원하청 간 상생 방안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사업 주체 간 신뢰 회복이 우선이고 노사 상생 취지를 살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전제돼야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지금이라도 CEO고 글로벌 모터스가 강경 일자리를 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강경 일자리를 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노동계의 협약 파기로 위기를 맞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다시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현대차와 정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방류수로 피해를 본 어민들에게 여수시가 최근 18억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 어민들은 이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 하수 종말 처리장과 이어진 방류구. 정화된 생활하수가 바다로 방출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2년 동안 이 방류구에서 환경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가 배출됐습니다. 인근 어촌계원 등 300여 명의 주민들은 곧바로 여수시를 상대로 어업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여수시는 올해 2월 주민들에게 총 18억 800만 원을 보상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진행되자 일부 어민들이 실제 어업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5년 당시 돌산의 A어촌계로부터 어장을 빌려 양식장을 운영하던 김양현 씨. 피해를 직접 입었지만 어민 개인이 아닌 어촌계로 보상금이 지급되다 보니 정작 자신이 조업한 어장 앞으로 나온 보상금 1억여 원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어민이 분명히 받아갈 돈인데 어떻게 해서 아무 피해도 안 보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 돈을 받아가고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어민은 김 씨뿐만이 아닙니다. 이충재 씨는 비어촌계로부터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나온 보상금 146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운영했던 어장 앞으로 2억여 원의 보상이 나와 있다는 추가 정황을 전해들은 이 씨는 어촌계를 상대로 보상금 배분을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합 양식장이 있고 배가 있기 때문에 배도 들어왔고 했는데 왜 홍합 양식장에는 이제 피해 보상금이 왜 안 들어왔냐. 이에 대해 해당 어촌계장들은 법대로 하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형사고소까지 했으니까 법적으로 찾아먹을 수 있으면 찾아먹으라고 어촌계 회의에서 끝나버렸어요. 여수시는 소송에 참여한 명의로 보상금 지급을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개입은 어렵다는 입장. 여수해양경찰서는 A 어촌계장을 상대로 해당 내용을 담은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광주경찰 기동대 소속 A경장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경장은 어젯밤 11시 20분쯤 광주 서구 동천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21%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표지판을 들이받은 혐의입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바 있습니다. 곡성경찰서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 등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6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 판매 허위 글을 올려 27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74명으로부터 2,84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담양군에 세워지는 전남 최초의 공립형 대안학교가 이달 중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담양군 봉산면에 78억 원을 들여 공립형 대안학교를 착공해 내년 3월에 개교할 방침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대안학교 교육과정 편성위원 협의회를 갖고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